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올해 55입니다. 55이라는 나이가 주는 무게감 아시죠?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노년도 아닌 참 애매한 나이예요. 자식들은 다 컸고 남편과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니, 힘들다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였죠. 그냥 매일이 버티는 거였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고요함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사실 몇 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이혼까지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별거 상태였죠.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엔 슬펐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친구들은 있었지만 다들 각자의 삶이 바쁘잖아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또 우울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연락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남편이 나간 후로 생활비가 빠듯해졌어요. 물론 아이들이 조금씩 도와주긴 했지만 50이 넘어서 자식들 손 벌리는 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타임 일을 몇 개 했어요. 마트 계산대도 써보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어느 날은 마트에서 옛날 동창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니, 알아봤는데 못 본 척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하고 옷도 몇 년째 입던 거였어요.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싶었죠.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어요. 천장만 보다가 핸드폰을 켜서 의미 없이 유튜브만 보고 남들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을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일어날 이유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거죠.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이게 내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젊었을 때 꿈꾸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행복하게 늙어간다는 게 뭔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그러다가 작년 4월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상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희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친구였어요. 등산도 좋아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카톡에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사진을 올리던 친구였죠. 그런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뇌출혈이었대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충격이 너무 컸어요. 영정 사진 속 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찍었다는 사진이었죠. 상희야, 너 다음 주에 제주도 간다며? 응, 완전 기대돼.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문자로 주고받은 마지막 말이 뭔가 참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나는 뭘 후회할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그 생각만 했어요.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만약 다음 주에 죽는다면, 만약 한 달 후에 죽는다면,
그리고 답이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걸 후회하겠구나. 외롭다고 힘들다고 돈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기만 했던 것. 웃지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 것. 상희는 죽기 전날까지 여행을 계획하고 친구들을 만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상희에게도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완벽한 삶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희는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적었어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할 것들 웃지 않고 산 것,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은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매일을 당연하게 여긴 것. 그리고 그 밑에 크게 썼어요. 오늘부터 다르게 살자.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왜 그동안 이 바람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작은 것들이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말하기. 처음엔 어색했어요. 혼자 말하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 생각하기. 건강하게 눈을 떴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 오늘 먹을 밥이 있다.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갑자기 왜?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반가워했어요. 나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어 하면서요. 어느 날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그동안 우울한 모습만 보여줘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했어요. 딸이 울더라고요. 엄마, 나도 걱정 많이 했어 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감정에만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가 아니라 돈은 적지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로요. 마트 계산대에 설 때도 예전에는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런 일을 하나 했다면 이제는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하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일이 덜 힘들더라고요. 아니, 사실 힘든 건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덜 힘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제주도 여행 가고 싶을 때 가보기, 먹고 싶은 거 칼로리 걱정 없이 먹어보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 읽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왔어요. 제일 먼저 바뀐 건 제 얼굴이었어요. 거울을 봤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는 생기가 없고 지쳐 보였다면 이제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랄까요?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더라고요. 마트 동료가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제가 바뀐 거였죠.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야, 너 피부 관리하냐? 완전 젊어 보인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피부 관리는 안 했어요. 그냥 잘 웃게 된 거죠. 웃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더 웃게 되고. 혼자 있어도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도 보고 유튜브에서 웃긴 영상도 보고. 처음엔 억지로라도 웃었는데 그러다 보니 진짜로 웃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어요. 마트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할 때도 눈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계산대 앞에서 돈을 떨어뜨리셨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빨리 죽고 다음 손님 받으려고 서둘렀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천천히 주우면서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대, 딸같이 이쁘네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를 하루 종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친절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이제는 그게 제 행복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적다고 불행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곳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하게 하루를 살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에요. 주말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호화로운 음식은 아니었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과일. 하지만 함께 웃고 떠들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죠.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긍정적으로 산다는 게 모든 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요. 힘든 일은 여전히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한 것을 찾고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찾고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게 긍정적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아요. 상의를 떠나보내고 나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내일은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모든 게 암담해 보일 수 있어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만 같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 알아요. 하지만 변화는 가능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 찾기. 거울 보면서 나 자신에게 응원의 말 한마디 건네기.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기. 창문을 열고 깊게 숨 한 번 쉬어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돼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최선을 다해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후회 없이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인생의 봄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55에 다시 피어났어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